전 세계적으로 백화점들이 리테일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뭐랄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때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여기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화려하게 부활한 유통 공룡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백화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이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정말 치열했던 생존과 혁신의 이야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백화점을 보는 시선은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완전히 우리 일상이 되면서 백화점은 그냥 비싸고 뭔가 좀 낡았고 심지어 불편한 곳으로 여겨졌죠.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백화점의 위기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구시대의 유물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백화점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적인 랜드마크가 되기까지 그 전략의 핵심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이건 그야말로 화려한 귀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 속에서도 백화점들은 정말 과감한 리뉴얼과 혁신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빅3의 행보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신세계는 강남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디저트 전문관을 열어서 오픈런 현상을 만들었죠. 롯데는 기존의 점포들을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는요, 바로 그 더 현대 소울을 통해서 미래의 백화점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어떤 답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렇게 눈부신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모든 게 시작됐던 100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한국 백화점의 DNA는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성의 심장부에서 근대화의 상징으로 처음 태동하던 그 순간부터 새겨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양에서 백화점이 보통 직물가게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일본 백화점의 뿌리도 고후쿠야라고 불리는 전통 기모노 원단 가게였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근대화라는 물결을 타고 일본을 넘어서 바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된 거죠. 1930년 당대 일본 최고의 백화점이었던 미츠코시가 경성 한복판에 지점을 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서양식 레스토랑까지 갖춘 이 거대한 공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신문물을 직접 보고 모던 라이프라는 걸 꿈꾸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곧이어서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세운 화신 백화점까지 등장하면서 백화점은 경성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가장 화려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리셋된 후 백화점의 판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재벌이라는 거인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부터인데요. 이제는 개별 점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 기업 제국들의 100년 전쟁, 그 서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거인들의 첫 출발점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신세계는 미츠코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최초라는 정통성을 내세웠고요. 롯데는 호텔과 쇼핑을 결합한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의 관광 시너지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허허벌판 강남에 과감하게 깃발을 꽂으면서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순방 후에 일본보다 좋은 호텔이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신교코 회장에게 서울에 얼굴이 될 만한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롯데는 이 국가적인 과제를 정말 절호의 기회로 삼았죠. 그냥 호텔만 짓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모두를 끌어들일 거대한 쇼핑 제국을 건설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결과 탄생할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면서 명동을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니, 건설과 중공업이 주력이었던 현대가, 그것도 그때는 논밭밖에 없었던 압구정에 백화점을 짓겠다니 모두가 비웃었죠. 유통 DNA도 없는 기업의 무모한 도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에 막 입주하기 시작한 상류층 주부들의 동선과 욕망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백화점의 얼굴인 1층이 아니라 바로 지하 식품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급 식료품과 델리 코너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식품은 역시 현대라는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십 년간 승승장구하던 백화점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적이 등장한 거죠. 이 위기는 백화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등장한 이커머스입니다. 이들은 가격과 편리함이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백화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백화점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실존적인 위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백화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장 싸게 파는 곳이 될 수 없다면 가장 머물고 싶은 특별한 공간이 되자. 바로 이 대담한 결단이었죠. 상품을 판매한다는 본질을 넘어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재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새로운 생존 공식은 크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는 명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확보하고요. 둘째, 거대한 복합 쇼핑몰로 변신해서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마지막으로 예술과 문화를 더해서 쇼핑을 넘어선 경험 그 자체를 파는 것이었죠. 이 공식을 각자는 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압도적인 규모의 몰링 제국을 구축했고요. 현대는 더 현대서울에서 판매 면적을 과감히 줄이는 파격을 통해서 백화점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롯데는 전국 최대 점포망이라는 강점을 활용해서 기존 점포들을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형 공간으로 바꾸면서 거센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전쟁터는 더 이상 매장이 아닙니다. 바로 고객의 시간과 마음이죠.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를 들려주는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겁니다. 100년이 넘는 이 거대한 서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끊임없이 재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한국 백화점은 리테일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과연 다음 10년 이 치열한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마도 고객에게 가장 창의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선사하는 기업, 바로 그 기업이 미래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